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전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42번째 시간으로 사케와 와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케와 와인 변연배. 사케와 와인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10여 년 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리고 젊은 층과 여성이 선호한다는 점도 닮은 점이다. 알코올 도수가 서로 비슷한 점도 있을 것이다.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2019년 중순 이후 한일 관계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꺾였던 사케의 소비가 그해 말에는 회복 추세로 들어섰지만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또다시 소비가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와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사케가 일식집이나 아자카야에서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아 혼술에 익숙하지 않은 반면 와인은 집에서 음식 없이 간단한 안주만으로 혼자 마시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써 사케의 소비는 다시 늘어날 것 같다. 사케는 근래 들어 유럽에서도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특히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의 소비 추세가 눈에 띈다. 2017년 한 해에만 프랑스가 일본에서 수입한 사케의 물량이 60%나 증가했다. 파리에는 사케바가 생기고 이제는 매년 사케 박람회가 열리고 있을 정도다. 사케 동호회 격인 사케 소셜 클럽도 이곳저곳에 생겨 시험회 1회 티켓이 1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또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처럼 지난 가을에 수확한 햅쌀로 만든 햇사케인 사케 누보도 거꾸로 프랑스에서 출시되었다. 명칭은 통상 사케로 불리지만 니혼슈라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술 자체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특정 종류의 술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영어로는 쉐이크로 표시한다. 청주 쉐슈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정종은 일본어로 마사무네로 읽는데 원래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사케의 특정 상표명이다. 지금은 정종이 한국에서는 사케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일본 소주 니혼소추는 사케가 아니다. 양조 방법도 다르다. 사케는 쌀, 누룩, 효모를 넣어 자연 발효시킨 15도 내외의 양조주인 반면 소추는 쌀을 비롯 보리, 고구마, 감자, 밤 등 다양한 원료를 발효시켜 한 번 더 정류해서 만드는 정류주이다. 도수는 25도에서 45도까지 다양하다. 일본에서도 한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소주처럼 주정에다 물을 희석하여 대량 생산하는 소주가 있었으나 현재 일본 소주는 정류방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을 정류주로 하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안동소주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류한 정류주이다. 사케의 품질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다소 복잡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료로 쓰이는 쌀의 도정 정도를 나타내는 정미보합, 세이마이 부하이, 양조용 알코올의 첨가 여부, 특별한 양조법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일본 주류조합법 규정에 따라 나누는 등급이 있다. 이 분류는 아예 제품명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케 이름만 보고도 품질을 알 수 있다. 준마이슈 한자의 뜻 그대로 양조용 쌀만 그대로 사용하여 빚은 술이다.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 토쿠베츠 준마이슈 중에서도 정미보합 60% 이하의 쌀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양조법을 사용한 상위 등급이다. 여기서 정미보합 60%는 현미를 기준으로 40%를 깎았다는 뜻이다. 혼조조슈 양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첨가해서 빚은 술이다. 정미보합 70% 이하의 알코올의 양이 총 중량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즉 준마이슈의 하위 등급이라 볼 수 없다. 토코베츠 혼조조슈 양조법을 사용했으나 정미보합 60% 이하의 쌀과 특별한 양조법을 사용해서 빚은 술을 말한다. 긴조슈
정미보합 60% 이하의 쌀을 사용하고 긴조 계열의 효모와 소량의 알코올을 첨가한다. 긴조 양조법으로 극저온에서 저속 발효하여 술에서 과일계통의 향이 난다. 지역이나 개별 양조장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평가가 있다. 고급 카테고리에 속한다. 준마이 긴조슈, 긴조 양조법으로 만들되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는다. 긴조슈의 상위 등급이다. 다이긴조슈, 알코올을 첨가하지만 정미보합 50% 이하의 쌀로 빚는다. 긴조슈 카테고리의 최상급 등급으로 분류된다. 준마이 다이긴조슈, 정미보합 50% 이하의 쌀로 빚고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는다. 최상위 등급이다. 20% 이하로 깎는 제품은 최상품에 속한다. 그리고 정미보합 71% 이상의 약간 질이 떨어지는 일반미를 사용하면서 10% 이상의 주정과 감미료 등을 첨가하는 대중주는 보통주, 혼츠슈라고 한다. 전체 사케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량 생산하는 술이다. 그러나 주정에다 감미료나 향신료를 첨가하여 사케와 유사한 맛을 낸 합성 청주, 고세 세슈는 사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대부분 900ml나 1800ml의 팩으로 출시되는데 소매점에서는 보통 1800ml 한 팩에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로 가격이 싸다. 간혹 한국의 이자카야에서 사케라고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팩에 합성 청주라 표시되어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알코올 도수는 16도를 넘을 수 없다. 참고로 팩에 담긴 사케라 해서 모두 품질이 낮은 것은 아니다. 팩이지만 상위 등급의 사케도 판매되고 있다. 용기의 재료비가 낮아 가성비가 좋은 장점이 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역 양조장은 팩을 만들 시설이 없어 팩에 담긴 사케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의 양조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사케의 품질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소는 주미, 사카마이 혹은 주조 호중미, 슈쇼 코데키마이로 불리는 양조용 쌀이 있다. 주미는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의 품종과 같이 사케의 원료가 되는 쌀의 품종을 나타낸다. 사케 라벨에 표시되는 주요 정보 중 하나이다. 쌀 하나를 분석해보면 바깥 부분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질로 되어 있고 심박구로 불리는 쌀알의 중심부로 갈수록 탄수화물인 전분의 구성비가 높아진다. 그런데 밥을 해먹을 때 단백질과 지방질이 고소하여 밥맛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술을 빚을 때는 잡내를 내거나 술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산백 부분이 많아질수록 술맛의 풍미가 더해진다. 그래서 쌀 바깥 부분을 가능한 한 많이 깎는 것이다. 많이 깎을수록 꼭 술맛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량이 적어지고 양조하기가 어려워 보통 많이 깎을수록 가격도 높아진다. 99%를 깎아서 정미보합이 1%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수백만 원대에 팔린다. 이에 따라 좋은 주미의 특징은 도정하기 좋게 쌀알이 굵고 단단하다. 그리고 단백질이나 단백질 대신 당분을 함유한 전분의 비율이 높다. 일본에는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명한 주미의 산지가 있다. 또 와인처럼 다른 지역의 주미를 섞어 블렌딩하기도 한다. 야마다 니시키, 주미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품종이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널리 쓰인다. 2018년 기준 전국 주미 생산 기준 1위이며 효고현에서 60%를 생산한다. 맛이 짙고 풍성하다. 고향쿠 망고쿠 전국 생산량 2로 니카타현이 주산지이다. 산뜻하고 깨끗한 맛이다. 미야마니시키 전국 생산량 3위로 냉해 강해 북쪽인 나가노현이 주산지이다. 부드럽고 뒷맛이 깔끔하다. 오마치 전국 생산량 4, 5위로 재배하기 어려우며 쌀알이 굵어 쌀알이 많이 깎는 고품질 사케용으로 많이 쓴다. 히로시마와 후쿠오카가 주산지이다. 맛이 와인의 풀바디처럼 풍만하다. 기타 지역별로 홋카이도의 김푸, 도토리현의 고우리키, 히로시마현의 하탄니시키, 야마가타현의 카메노가 유명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효모의 종류를 표시하기도 한다. 와인의 효모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어느 지역의 물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 교토의 교코우스의 효고현의 미야미즈 그리고 도쿠시마현의 아나부키 강의 강물이 양조에 좋은 명수로 알려져 있다.
탄닌, 당도, 산도에 따라 와인을 평가하듯 사케도 맛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드라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야마구치와 카라구치가 있는데 야마구치가 스윗한 맛이라면 카라구치는 드라이한 쪽이다. 바디감의 정도를 나타낼 때는 탄네이와 노코라는 표현이 있는데 탄네이는 가벼운 쪽을, 노코는 깊이가 있는 쪽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조합하여 여러 가지 맛을 표현한다. 이를테면 탄네이 카라쿠치는 바디감이 가벼워 은은하면서도 드라이한 맛을 말한다. 그 밖에 자주 쓰는 용어는 켄슈는 물로 희석하지 않은 양조한 그대로의 사케이다. 나마자케는 열 처리하기 전의 효모가 살아있는 상태의 술을 지칭한다. 나마 초조는 생주 상태에서 숙성을 한 후 병입 바로 전에 열 처리를 하는 술을 말한다. 반면에 숙성 전에 열 처리를 한 후 숙성 후 바로 병입하는 술은 나마즈메라고 한다. 그리고 사케도 샴페인과 같은 기포가 나는 스파클링 사케와 홍미로 만들어 로제 와인과 색깔이 비슷한 로제 사케도 있다. 사케의 세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일본에도 프랑스의 AOC와 같은 SOC라는 제도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쌀의 사용 여부, 주정이나 감미료 사용 여부, 인정된 지역의 물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그리고 라벨에도 품목, 용량, 알코올 사용 비율, 원재료명, 정미, 보합, 제조 시기, 생산국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다 추가로 특정 명칭, 주미의 품종, 생산 지역 등의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TSOC 인정 표시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는 뱅쇼와 같이 데우는 경우에 아치강과 차갑게 칠링하는 경우의 긴자마시가 있는데 상위 등급의 술에는 라벨에 음용법이 안내되어 있다. 아니면 아자카자에 부탁하는 편이 좋다. 일반적으로 단맛이 강한 술은 차게 드라이한 것은 데워 마시는 편이 좋다. 그리고 사케도 와인의 소믈리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키자케시라는 자격 제도가 있다. 사케는 식당에서 음식과 함께 마셔도 좋지만 와인바처럼 이자카야에서 마시면 한결 분위기가 난다. 이자카야에서는 주로 사케와 다양한 안주를 시킬 수가 있다. 일본어의 술집이라는 뜻으로 사키바 혹은 사케도코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요새 같은 2월에도 눈이 내리는 알프스 산자락의 한적한 바위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분위기와 3월에도 여전히 눈이 내리는 홋카이도의 시골 마을에 있는 아자카야에서 사케를 한잔하는 분위기는 완벽히 같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